욕심의 대가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 여러분, 오늘은 김포에서 성실히 살아온 이수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0년 가을, 평범한 맞벌이 주부였던 이수진님의 인생은 한 동창회에서 들은 친구의 갭투자 성공담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 재산 3천만 원을 투자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그녀. 처음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2년 뒤 찾아온 충격적인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투자 귀재로 불리던 수진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잃어야 했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그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이수진입니다. 저는 동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14년째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물류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 18년 차, 고등학교 1학년 딸 지민이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태윤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죠. 월급을 합쳐도 500만 원 남짓, 지민이의 미술 학원비와 시부모님 용돈, 친정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도 성실히 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었죠. 지민이는 미술에 재능이 있어 예술고 진학을 꿈꿨고, 태윤이는 태권도 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2020년 가을,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나 갭 투자로 대박 났어. 김포에서 빌라 하나 샀는데 4천만 원 벌었지 뭐야.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부러움인지 초조함인지 모를 감정이 스쳤죠. 친구는 계속 떠들었어요. 김포가 지금 신도시 개발로 난리야. 집값 계속 오를 거야. 지금 안 하면 후회한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4년 급식실에서 일하며 모은 돈 3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친구는 몇 달 만에 4천만 원을 벌었다니 충격이었어요. 나도 뭔가 해야 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급식실에서 고기 손질하며 설거지하며 온통 부동산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엔 몰래 휴대폰으로 부동산 유튜브를 봤어요. 김포 갭 투자로 1억 수익, 초보도 가능한 투자 비법 같은 제목에 가슴이 뛰었죠. 강사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김포는 개발 호재로 절대 떨어질 리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급식실 동료들에게도 자꾸 부동산 얘기를 꺼냈어요. 언니들, 김포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이 기회를 모르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도 갭 투자 해볼까?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갑자기 무슨 투자? 우리가 뭘 안다고? 동창이 김포에서 4천만 원 벌었다는데 지금이 기회래. 남편은 단호했어요. 수진아, 위험해. 그냥 꾸준히 살자. 꾸준히 살면 언제 돈 모아? 지민이 예고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확신을 키웠어요. 그러다 온라인 부동산 강의를 발견했어요. 갭 투자 전문가가 알려주는 성공 비법. 25만 원을 망설임 없이 결제했어요. 남편 몰래요. 강의를 들으며 확신이 생겼어요. 김포는 절대 안전합니다. 3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1억 3천만 원짜리 빌라에
전세 1억이 들어있으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죠. 다시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강에 들어보니 진짜 안전해. 3천만 원으로 1억짜리 집 살 수 있어. 전세입자가 있으니 월세 걱정도 없고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면 돼. 남편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제가 계속 밀어붙이자 결국 넘어왔어요. 2020년 11월 첫 번째 집을 계약했어요. 김포시 통진읍에 17년 된 빌라. 매매가 1억 3천만 원, 전세 1억. 우리가 낸 돈은 3천만 원뿐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평생 전세로 살던 내가 집주인이 된 거예요. 남편은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부자야. 2021년 1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그 집 팔 생각 없으신가요? 1억 5천에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2개월 만에 2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집값 2천만 원 올랐어. 강의가 맞았어. 그날 밤 우리는 투자 성공의 짜릿함을 처음 맛봤어요. 14년 모은 돈보다 2개월 만에 더 많이 번 거였죠. 하지만 팔지 않았어요. 강의에서 들었거든요. 장기 보유하세요. 김포는 더 오를 겁니다. 욕심이 커졌어요. 두 번째 집을 알아봤죠. 여보, 한 채 더 사자. 이번엔 더 큰 거로. 남편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위험하긴. 2천만 원 벌었잖아. 나 이제 요령 터득했어. 저는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 성공 후기를 올렸어요. 김포 갭 투자 대박. 댓글들이 달렸죠. 부럽습니다. 팁 좀 주세요. 마치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급식실에서도 동료들에게 자랑했어요. 언니들, 나 2천만 원 벌었어. 진짜 쉬워. 동료들은 부러운 눈으로 물었죠. 수진아, 나도 알려줘. 2021년 5월 두 번째 집을 계약했어요. 김포시 구례동 아파트. 매매가 1억 6천만 원, 전세 1억 2천만 원. 4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첫 번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했어요. 두 채를 가진 순간 저는 급식실 조리원이 아닌 투자자라고 느꼈어요. 친구들 만날 때도 당당했죠. 동창회에서 자랑하던 친구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어요. 6월 첫 번째 집 시세가 1억 7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4개월 만에 4천만 원 수익. 저는 확신했죠. 내가 투자 천재야. 카페에선 김포 갭 투자 달인 수진님이라 불렸어요. 사람들에게 조언도 했죠. 김포는 안전해요. 호재가 많아서 절대 안 떨어져요. 2021년 8월 세 번째 집을 계약했어요. 김포시 북변동 빌라. 매매가 1억 9천만 원, 전세 1억 4천만 원. 5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추가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맞췄죠. 남편은 완강히 반대했지만 제가 밀어붙였어요. 여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지민이 예고, 태윤이 태권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급식실 동료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수진아, 대단해. 우리랑 다른 세상 사는구나. 집에서도 당당했죠. 여보, 우리 자산 5억 넘었어. 이제 진짜 부자야. 하지만 2021년 10월 악몽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집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요. 전세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2달 전이었죠. 갑자기 왜요? 재계약은 안 되나요?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 해서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세금 1억을 돌려줄 돈이 없었거든요. 부동산에 전화했지만 답은 암울했어요. 요즘 전세 수요가 없어요.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에 믿을 수 없었어요. 앱을 확인하니 김포 매물이 넘쳐났고 호가는 계속 내려갔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세입자가 나간대. 큰일이야. 남편은 얼굴이 굳으며 말했어요. 그럼 전세금은? 우리 돈 없잖아. 그날 밤 우리는 1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어요. 은행에 갔지만 대출은 불가능했어요. 고객님, 대출이 너무 많으세요. 결국 첫 번째 집을 급매로 내놨죠. 1억 3천만 원에 샀던 집을 1억 1천만 원에 팔았어요. 중개수 수료까지 합치니 2천만 원 손해. 더 큰 재앙이 왔어요. 두 번째 집 세입자도 나간다고 했어요. 매매로 집을 사려고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1억 6천만 원에 샀던 집은 1억 4천만 원에도 안 팔렸어요. 총 2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했지만 우리에게 그런 돈은 없었죠. 급식실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걱정했죠. 수진아, 요즘 왜 그래? 힘들어 보여.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부동산 카페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냉혹했어요. 급매로 처분하거나 돌려막기 하세요. 하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2022년 2월 법원에서 소송장이 날아왔어요. 첫 번째 집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건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고 지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더 숨길 수 없었어요. 지민이의 미술 레슨비 40만 원을 낼 수 없었을 때 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예고 포기할게. 일반고 가도 돼. 태윤이도 태권도를 그만둔다고 했어요. 운동화 새로 사야 하는데 엄마 아빠 힘들어 보여서.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과도 싸웠어요. 내가 반대했잖아. 왜 안 들었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태윤이가 울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상담사는 말했어요. 채무가 2억 2천만 원이네요. 급식실 급여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개인회생이 최선이에요. 3년간 매달 13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죠. 서류를 쓰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거든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개인회생 신청했어. 3년 동안 갚아야 해. 남편과 아이들은 조용했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서 혼자 울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이 짓을 했지? 욕심이었어. 2025년 가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회생 3년째 매달 130만 원을 갚고 작년에 면책을 받았어요. 남편은 주말에 배달 아르바를 시작했고 저는 급식실에서 꼼꼼히 가계부를 관리해요. 지민이는 일반고에 갔지만 미술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 콩쿠르에서 상을 탔어요. 엄마, 나 미술 선생님 될 거야. 태윤이는 태권도에 다시 복귀했어요. 엄마, 나 커서 빚 다 갚아줄게. 이제 우리는 작은 행복에 감사해요. 주말에 공원에서 김밥 먹으며 웃는 시간이 소중하죠. 예전엔 5억 자산을 자랑했지만 가족과의 대화는 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저녁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눠요. 급식실 동료들이 말해요. 수진아, 요즘 행복해 보여. 맞아요. 전세 살지만 마음은 편해요. 신용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작년엔 가족과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게 내가 꿈꾸는 부자의 삶이에요. 투자는 신중해야 해요. 갭 투자는 특히 위험하죠.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처럼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행복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